좋아요. Improvable Skills 모드를 어떻게 얻나요? Improvable Skills는 경험치로 캐릭터 능력을 향상시키는 RPG 스타일 모드입니다. 이 모드는 수년간 존재해왔고 꽤 오래된 모드이며 구하기도 매우 쉽습니다. 사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의존성이 없어요. 포지와 다른 소프트웨어에서도 이용 가능하니 확인해 봅시다. 기본적으로 CurseForge로 가서 Improvable Skills를 검색하면 됩니다. 9년 전에 만들어졌고 마지막으로 10개월 전에 업데이트된 세 번째 항목이 나옵니다. 9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씩이라도 계속 업데이트 한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많은 업데이트가 필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꽤 멋진 모드예요. 파일에서 Mod Loaders로 가서 Forge와 NoForge 중 원하는 버전을 선택합니다. 이 경우에는 1.1은 너포지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1도 너포지용이고 포지는 1.2.1부터 시작해요. 알겠죠? 여기 있네요. 새 버튼을 누르고 파일을 받으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으로 릴레이션스로 가면 해머 라이브러리가 필요한데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거예요. 알겠죠? 여기로 가서 파일, 포지, 그리고 1.2.1을 선택해요. 이 파일들은 윈도우 CR 앱 다타에 저장할 겁니다. roaming.minecraft 그리고 mods 폴더로 이동할게요. 알겠죠? 여기 mods 폴더에 저장하세요. mods 폴더가 없다면 우클릭하고 새로 만들기로 폴더를 생성해 mods라고 이름 붙이세요. 좋아요. 이제 Improvable Skills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Book of Skills만 필요한데 이렇게 제작하면 시작할 준비가 끝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 설명란에 제 AI 강좌 링크가 있습니다. 관심 없으셔도 괜찮아요. 가이드는 문제없이 계속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좋아요. Improvable Skills의 스킬북은 어떻게 나오나요? 이 스킬북은 Improvable Skills의 핵심이며 책을 손에 들고 우클릭하여 책을 여는 등 모든 기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옵션 비디오 설정에서 QIS 키를 4로 설정해 모든 것을 잘 보이게 했지만 보통은 조금 더 작게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여기 디스코드에는 1231명의 회원이 있네요. 나쁘지 않아요. 최신 업데이트, 스킬, 그리고 경험치를 저장하거나 수집할 수 있는 경험치 은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경험치를 저장해 볼게요. 자, 경험치가 사라졌네요. 이제 경험치가 0이 됐죠. 보이시나요? 제 일반 경험칩에서 사라져 여기에 저장될 겁니다. 이 경험은 우리의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쌓은 경험치를 써서 스킬을 레벨업할 거고 레벨이 올라갈수록 비용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 스킬은 경험치 4를 소모할 수 있어요. 봐, 여기 마이너스 4라고 적혀 있어. 2단계는 9, 3단계는 16 이런 식으로요. 확인하면 레벨이 올라가고 효과가 더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레벨을 낮추고 경험치를 회복할 수도 있어. 알겠지? 스킬의 레벨을 낮춰서 강등시킬 수 있어요. 레벨을 내리면 투자한 경험치의 일부를 회복하지만 100%는 아니에요. 일부가 손실됨으로 계속 올리고 내리는 건 좋지 않아요. 또한 활성화와 비활성화가 가능한 스킬도 많아. 알겠지? 여기 체크박스가 있어요. 이 노란색. 죄송합니다. 이 초록색은 더 이상 원치 않을 때 능력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일부 능력은 특정 구역이나 게임의 특정 순간에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능력에 우클릭하면 보시다시피 일시정지되고 차단됩니다. 한편 여기 있는 두루마리도 있는데 이것은 능력이 담긴 페이지입니다. 두루마리를 우클릭하면 페이지가 책으로 들어가는 애니메이션이 나타납니다. 우클릭해 볼게요. 자, 여기 있네요. 저기 두루마리가 보이시나요? 저기 오른쪽 아래에요. 기본적으로 그것이 책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간단한 애니메이션일 뿐이고 이제 우클릭하면 이 새로운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능력을 잠금 해제하는 창작 페이지도 있고 그게 다예요. 좋아요. 마인크래프트에서 개선 가능한 스킬로 능력을 해제하는 방법. 개선 가능한 스킬은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처음부터 사용 가능한 기본 스킬과 두루마리와 연결된 고급 스킬입니다. 기본 스킬은 항상 책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의 개선 가능한 스킬 책에는 부드러운 착지, 배기, 공격 속도, 빠른 수영, 빠른 용광로, 굴착, 채광, PVP 보호, 강한 주먹, 사다리의 왕, 점프력, 그리고 공격 속도가 있습니다. 다른 게임에서는 처음부터 빠른 수영을 얻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건 여러분이 플레이하는 버전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이 모든 스킬은 경험치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지만 고급 스킬을 해제하려면 두루마리가 필요합니다. 보시다시피 두루마리마다 각각 다른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낚시 두루마리는 우리에게 낚시할 때 더 많은 행운을 줍니다. 봐, 여기 있어. 낚시할 때 운이 10% 더 좋아져. 흑요석 방패가 있는데 이건 네더 요새에서 찾을 수 있어. 행운의 화살은 스켈레톤이 2.5% 확률로 떨어뜨릴 수. 한번 찾아볼게. 봐, 이거야. 여기서 설명해주고 있네. 알겠지?
두루마리들 각각. 화, 연금술사 두루마리는 마녀들이 10% 확률로 떨어뜨려. 날카로운 화살은 스켈레톤이 2.5% 확률로 떨어뜨려. 민첩한 팔은 폐광에서 25% 확률로 발견돼. 마법사는 엔더 요새에서 25% 확률로 발견돼. 엔더 조작자는 엔더맨이 5% 확률로 떨어. 두꺼운 피부는 물 아래에서 찾을 수 있어. 아니 지하 스포너에서 25% 확률로 나오는 거야. 파스트 크로우스는 정글 사원에서 25% 확률로 발견됩니다. 추가 체력 스킬 페이지는 엔드 시티에서 11.1% 확률로 발견돼. 탁스터는 습격으로부터 사설을 방어한 후 그가 우리에게 주는 낚시 관련 아이템은 10% 확률로 얻을 수. 몹 레펠렌트는 마을의 방어구 제작자 상자에서 발견. 흑요석 껍질은 네더 요새에서 33.3% 확률로 발견. 사이렌트 풋은 고대 도시에서 100% 확률로 발견. 소울 스피드는 피글린과 거래할 때 14.29% 확률로 얻을 수 있습니다. 사막의 보물은 사막 사원에서 12.5% 확률로 발견됩니다. 마지막으로 경험치 수확은 네더 가디언이 33.3% 확률로 드롭합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기술을 문제없이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대장장이는 이 조각들을 모두 떨어뜨리면 얻을 수 있어요. 양피지, 엔더 진주, 모루, 에메랄드 이것들을 함께 떨어뜨리면 이걸 얻게 됩니다. 이제 자동 경험치 은행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양피지 조각, 엔더 진주, 마법병, 레드스톤 가루를 떨어뜨리면 합쳐집니다. 그 다음 카우보이, 양피지 조각, 엔더 진주, 레드스톤 가루, 네더의 별, 안장 이렇게 계속 있어요. 알겠죠? 마우스를 위에 올려볼게요.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양피지, 엔더, 제작 그리고 철, 마법 부여는 양피지, 엔더, 마법 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석, 양피지, 엔더, 엔더의 눈, 철주개 그리고 사슬 그냥 떨어뜨리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던지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던져서 모드가 지정한 대로 합쳐지길 기다리면 됩니다. 자, 여기 있네요. 보이시죠? 어떻게 다양한 아이템을 요구하는지 보세요. 그냥 이것들을 함께 던지면 제작이 시작됩니다. 물론 취소하지 않는다면요. 여기서 제작이 시작되고 이론적으로는 조각이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 있네요. 좋아요. 첫 번째 개선점 또는 스킬인 자동 경험치 은행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가장 실용적인 옵션 중 하나입니다.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어요. 제작 재료인 양피지 조각, 엔더 진주, 마법 부여병, 그리고 레드스톤을 사용합니다. 이 양피지 조각은 제작을 통해 얻는 아이템인데 제가 만들 수 없어서 아마 특정 구조물에서 드롭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우클릭하면 배울 수 있고 지금 우클릭하면은 경험치 은행에 접근할 수 있어요. 알겠죠? 여기 이 스킬은 보시다시피 자동 경험치 은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험치를 얻을 때 원하는 레벨까지만 유지하도록 설정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에 예를 들어 레벨 30을 설정하는데 이게 우리가 도달하고 싶은 최대치예요. 만약 0으로 설정하면 0에 도달하게 되죠. 알겠죠? 그리고 매번 경험치를 얻을 때마다 경험치 은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알겠죠? 보이시나요? 지금 책을 열고 경험치 은행에 가보면 244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곳으로 직접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여기서는 원하는 한도를 설정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차단하고 싶으면 오른쪽 클릭만 하면 끝이에요. 아무 문제 없이 능력이 차단됩니다. 또한 저장된 경험치를 복구하려면 여기 XP 방에 가서 Take 10 Levels를 클릭하면 돼요. 알겠죠? 무슨 일이 생기나요? 당연히 능력을 분리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흡수해 버릴 테니까요. 알겠죠? 그리고 17 정도는 경험치는 동일하니까 잃지 않을 거예요. 알겠죠? 중요한 건 이 책을 버리고 다른 책을 집어도 경험치는 그대로 있어. 알겠지? 즉 이건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거야. 알겠지? 이 책을 열어도 경험치는 여전히 남아 있어. 유일한 단점은 10레벨씩 올려야 하고 많이 저장했다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 알겠지? 하지만 그렇게 많은 레벨을 저장할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네. 마인크래프트는 레벨이 높을수록 레벨업에 더 많은 경험치가 필요해서 효율적이지 않기도 해. 각자 원하는 대로 하면 아주 좋아요. 향상된 기술은 이동과 생존에 중점을 둔 여러 기술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소프트 랜딩인데 바로 이것이죠. 기본적으로 낙하 피해를 줄여줍니다. 알겠죠? 최대 10단계까지 있고 보통 23, 25블록 높이에서 떨어지면 죽어야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받는 피해를 보면은 단 3.5 정도만 받네요. 알겠죠? 이 능력을 최고 레벨로 올렸을 때죠. 그리고 레벨 10이면 어떤 높이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알겠죠? 체력이 반 정도 남겠지만 진짜 죽지는 않을 거예요. 알겠죠? 지금은 프리더폴링 4가 없어요. 알겠죠? 여러분도 이해하셨으면 해요. 만약 깃털 낙하 효과까지 있었다면 더 놀라운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또 점프 기술도 있어요. 알겠죠? 리프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점프 높이를 증가시켜 줍니다. 경험치가 없어서 업그레이드 할 수 없네요. 추가해 봅시다. 솔직히 제가 설정할 수 있는 최대치가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자, 여기 있네요. 이제 흡수될 거예요. 알겠죠? 우리는 이걸 가지고 그냥 개선 버튼을 누르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하면 15레벨까지 아무 문제 없이 향상시킬 수 있어요. 이 능력으로 몇 레벨 후엔 두 블록까지 점프할 수 있고 최대 레벨이면 거의 세 블록 반 정도 가능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낙하 피해 감소 능력과 함께 쓰는 게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리고 사다리의 왕, 킹 오브 레더도 있는데 이건 사다리를 오르는 속도를 높여줘요. 능력 없이는 오르기가 느리지만 최대치면 몇 초 만에 큰 탑을 오를 수 있어요. 저기 사다리를 한번 타볼게요. 자, 한번 시도해 볼게요. 진짜인지 확인해 보죠. 그리고 정말 그렇네요. 알겠죠? 거의 쓸모없는 기능이지만 9년 전 모드에서는 계단 오르기가 흔했는데 지금은 좀 구식이 됐어요. 또한 파스트 스위머도 있어요. 알죠? 어떤 액체에서든 플레이어의 수영 속도가 증가합니다. 5레벨까지 있고 기본적으로 마지막 레벨은 꽤 비싸요. 676 경험치가 필요하죠. 어떤 액체 위에서든 수영 속도를 증가시켜요. 여기서 물을 좀 찾아볼게요. 중요한 건 우리가 최대 레벨에서는 매우 빠르게 수영할 수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이론적으로는 걷기도 가능해요. 알죠? 물 위를 걸을 때도 꽤 빠르게 움직여요. 거의 육지에 있는 것처럼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울 스피드 스킬이 있어요. 알죠? 피글린과 교환해서 14.29% 확률로 얻을 수 있어요. 그냥 소울 스피드 없이도 소울 샌드에서 이동 속도를 증가시켜 주는 거예요. 단점으로는 소울 샌드 위를 걸을 때 부츠가 손상돼요. 알죠? 어떤 종류의 부츠를 신든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일반 소울 스피드 레벨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예요. 좋아요. 마인크래프트에서 임프로버블 스킬스로 채굴 속도를 높이는 방법은 효율적인 자원 수집은 Improvable Skills의 강점 중 하나입니다. 이 모드는 채굴과 수집 속도를 높이는 여러 능력을 제공합니다. 알겠죠? 첫 번째는 벌목 기술로 도끼로 나무를 자르는 속도를 높여줍니다. 이게 레벨이 있고 최고 레벨에서는 나무 도끼가 스킬 없는 다이아몬드 도끼보다 더 빨리 벌목합니다. 여러 종류의 도끼를 사용해 테스트해 볼게요. 나무, 돌, 철, 네더라이트 도끼로요. 알겠죠? 이 모든 것은 인챈트 없이 테스트합니다. 죄송합니다. 비활성화합니다. 아, 맞다. 월드 에디트에 있어서 나무 도끼는 사용할 수 없네요. 돌 도끼를 사용해 볼게요. 돌 도끼가 꽤 빠르네요. 이제 철 도끼를 사용해 볼게요. 네, 다이아몬드 도끼보다 훨씬 빠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한번 보자. 인스타마인이 되는지. 아직 안 돼. 아직 안 돼. 네더라이트는 어때? 인스타마인? 안 돼. 인스타마인 안 되지? 인스타마인까지는 못 가네. 효율성 하우를 넣으면 어떨까? 효율성 이제 되지. 그렇지? 이제 마치 헤이스트 효과처럼 되네. 세상에. 헤이스트 효과랑 똑같아. 진짜로. 너무 강력하지? 너무 강력해. 정말로. 자, 이렇게 됐어. 그리고 파기 기술이 있는데 더 빠른 삽이고 최대 25레벨까지 있어. 최대 레벨에서는 기술 없는 삽과의 차이가 확실해. 알지? 채굴 기술도 있는데 이것도 채굴 속도를 높여줘. 한번 시험해보자. 여기 채굴할 수 있는 구역이 있어. 최대 레벨 기술 나쁘지 않네. 괜찮아. 금으로 가면 금은 인스타마인 되네. 금은 인스타마인 돼. 좋아. 다이아몬드는 아직 안 돼. 인스타마인 하기 어렵네. 네더라이트 좋아. 여기에 효율성 허를 넣으면 더 말할 필요 없지? 됐다. 인스타마인이다. 헤이스트 2 없이도 알지? 헤이스트 2까지 있으면 더 말할 것도 없고 탑도 안 쓰고 흙이 얼마나 빨리 나오는지 봐. 개선된 걸 알 수 있지. 자, 이런 기술들이 있어. 정말 멋진 기능들이야. 좋아. 용광로와 무력 속도를 높이는 방법. 스킬 향상은 플레이어뿐만 아니라 가속된 용광로 같은 기능적 블록도 가속시킵니다. 이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일은 여기 가속 용광로 기술이 있는데 알겠지? 가속 퍼니스 왜인지 처음에 있는데 아직 받지 못했어요. 잠깐 이해해. 미안. 용광로를 사용해야 해금되는 것 같아요. 알겠지? 기본적으로 용광로에서 아이템이 구워지는 속도를 높여주는 거야. 최대 15레벨까지 있고 용광로 주변 5블록 방향 내에서 작동해. 멀어지면 용광로는 원래 속도로 돌아가. 그리고 용광로는 이론적으로 이 효과가 적용될 때 불꽃이 보여요. 석탄을 넣고 광석을 녹여볼게요. 여기 화로를 보세요. 불꽃이 보이시나요? 석탄을 넣어서 속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이거 야 양아 그만해. 이건 일반 화로예요. 매우 빠르고 저기 고로는 조금 더 빠르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연금술 개선이 있는데 여기 연금술사가 양조대 사용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해줘요. 이것도 스킬북에서 활성화되며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얻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어디서 얻는지 지금 말씀드릴게요. 여기 있네요. 마녀에게서 10% 확률로 드롭됩니다. 이 두 가지 능력으로 재련과 연금술 과정이 훨씬 더 빨라질 거예요. 좋아요. 마인크래프트에서 개선 가능한 기술로 작물 경험치 얻는 법입니다. 개선 가능한 스킬은 농사와 기본 마인크래프트 활동에 관련된 경험치 향상을 제공합니다. 먼저 빠른 성장 (Phased Growth)이 있어요. 알겠죠? 이건 두루마리로 얻으며 정글 사원에서 25% 확률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면 최대 20레벨까지 있고 작물 근처에서 이 능력이 활성화되면 일부 식물이 성장 효과를 받습니다. 여러 식물이 동시에 자랄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효과는 작물이 플레이어 주변에서 빠르고 무작위로 성장 단계가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밀 농장이나 뼈가루 효과를 받는 모든 작물에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수학 경험치도 있는데 이는 광산, 축산, 낚시, 몹처치, 오븐 요리 등 다양한 기본 행동으로 얻는 경험치를 증가시킵니다. 레벨이 비싸고 특정 레벨부터는 비용이 크게 올라가죠. 알겠죠? 예를 들어 700 이상의 경험치가 필요한 마지막 레벨은 2100 경험치가 듭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른 모든 기술을 최대한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게 해주니 아마 우리가 가장 먼저 관심 가질 개선점일 거예요. 알겠죠? 결국 마인크래프트 내에서 경험치를 얻는 모든 활동의 경험치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경험치가 바로 수집되어서 화면에 보이지 않지만 얻은 경험치의 양은 표시되지 않아요. 하지만 더 많은 경험치를 얻게 되는 거죠. 알겠죠? 이 모두가 경험치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면 경험치 획득이 가장 기본적인 시작점이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좋아요. 개선 가능한 스킬로 근접 전투를 강화하는 방법. 이 모드는 캐릭터를 훨씬 더 강한 전투원으로 만들어주는 여러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스트롱 피스트 능력은 여기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대상에게도 가하는 근접 공격 데미지를 증가시켜주죠. 알겠죠? 예를 들어 주먹이 체력 3를 깎는 것에서 시작해서요. 자, 검을 들고 있으니 어떤 몹이든 바로 쓰러뜨릴 수 있어요. 좋아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있어요. 거미 체력 10을 깎아줍니다. 기본적으로 스킬 없이는 좀비를 쓰러뜨리려면 6번의 공격이 필요해요. 하지만 이 능력이 있으면 한 번이면 충분하죠. 알겠죠? 물론 어떤 종류의 검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예를 들어 나무검은 어디 보자. 나무검으로는 한 번, 2번 치면 돼요. 알겠죠? 2번이면 돼요. 크리티컬이 터지면 2번이면 되고요. 알겠죠? 이건 나무검일 뿐인데 다른 검들은 어떨지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PVP 보호도 있는데 바로 이 PVP 프로텍션입니다. 다른 플레이어에게서 받는 피해를 줄인다고 적혀 있어요. 알겠죠? 최대 레벨은 경험치 4식이 필요해요. 알겠죠? 기본적으로 다이아몬드 검 공격은 보통 하트 5개를 깎는데 이걸 하나나 2개로 줄여줍니다. 그리고 단단한 피부도 있는데 여기 있는 댄스 스킨이에요. 이건 당신을 용으로 변하게 하려 할 때 피부를 더 단단하게 해줘요. 기본적으로 받는 피해를 훨씬 적게 만들어줍니다. 좀비 공격, 스켈레톤 화살, 크리퍼 폭발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서 최대 레벨에서는 갑옷 없이도 좀비가 보통 난이돼서 반 하트만 깎아요. 어떤 공격은 생명력을 전혀 깎지도 못합니다. 갑옷을 입으면 어떨지 상상해보세요. 알겠죠? 그리고 흑요석 방패도 있어요. 알겠죠? 이 능력은 기본적으로 불과 용암의 피해를 줄여주고 생명이 위험하게 줄어들기 전에 용암 안에 몇 초간 머물 수 있게 해줍니다. 이건 갑옷 없이도 가능해요. 알겠죠? 그리고 추가 체력, 엑스트라 헬스이 있는데 이 능력은 최대 생명력을 20개의 하트까지 올려준다고 합니다. 알겠죠? 즉 경험치 20 이상 하트 10개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공격 속도, 어택 스피드가 있는데 이건 모든 무기의 공격 속도를 증가시켜줍니다. 알겠죠? 지금 우리가 모든 능력을 최대로 올렸다면 보세요. 저는 연속으로 공격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검을요. 지금 워든을 소환하면 순식간에 처치할 수 있어요. 보세요. 계속 클릭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게다가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줍니다. 상상해보세요. 알겠죠? 자, 이게 전부입니다. 원거리 데미지를 어떻게 높일 수 있나요? 우리에게는 다양한 스킬이 있어요. 예를 들면 샤프 에로우는 기본적으로 모든 개체에 대한 원거리 데미지를 증가시켜요. 알겠죠? 이걸 강화해 볼 건데 보시다시피 필요한 경험치가 꽤 높아요. 최대 4000 경험치까지요. 지금 워든이 나타나서 화살을 쏘면 파워 5 인챈트 없이도 한 발로 25에서 500까지 데미지를 줄 수 있어요.
만약 파워 5 인챈트가 있다면 일반 워든에게는 500에서 화살 한 발로 53의 데미지를 줄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해요. 그리고 향상된 낚시도 있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낚시 행운을 증가시켜줘요. 더 설명할 것은 없고 낚시할 때 더 좋은 아이템을 얻을 확률이 높아지고 일반 물고기만 잡히는 게 아니에요. 수학 경험치와 결합하면 낚시는 아주 좋은 경험치 원천이 돼요. 알겠죠? 또한 우리는 엔더 조작자가 있는데 이건 5단계까지 있고 기본적으로 엔더펄에서 받는 데미지를 무효화해요. 마지막 레벨은 엔더펄을 던지고 발사하면 체력이 회복될 확률이 있어서 빠르게 이동하는데 매우 유용해요. 또 다른 장점이. 자,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무역을 어떻게 개선할까요? 마인크래프트에서는 상인 스킬처럼 주민들과의 경제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스킬이 있어요. 알겠죠? 퀘크스터라는 건데 이건 마을 주민과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자, 우클릭하면 조금 더 저렴해졌네요. 그렇게 대단한 차이는 아니에요. 10에서 15로 내려갔지만 그래도 이렇게 거래할 수 있어요. 뭐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큰 개선은 아니지만 분명히 도움이 돼요. 물론 영웅마을 레이드를 막 끝낸 상황이라면 가격이 더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 정도예요. 이걸 기본으로 갖추는 건 확실히 좋은 절약 방법이에요. 거래홀 같은 게 있다면 정말 좋은 아이디어죠. 좋아요. 마인크래프트에서 개선 가능한 스킬로 휴대용 도구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드는 몇 가지 꽤 흥미로운 휴대용 도구들을 추가합니다. 경험치 은행이 있는데 이미 언급했죠. 맞죠? 빨리 얻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경험치 은행은 이렇게, 대장장이는 이렇게, 카우보이는 이렇게, 제작은 이렇게, 마법 부여는 이렇게, 자력은 이렇게요. 단순히 아이템을 바닥에 던지면 얻을 수 있어요. 알겠죠? 이제 모든 스킬에 우클릭만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책에 추가됩니다. 이제 책의 스킬 섹션으로 가보면 여기 있네요. 첫 번째는 경험치 은행인데 이미 설명했죠. 알겠죠? 그래도 다시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경험치를 책에 직접 담아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직접 경험을 넣을 필요 없이 책이 알아서 해주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능력을 직접 향상시킬 수 있어. 좋아, 그 다음은 휴대용 모루가 있는데 이건 대장장이 기능이야. 알겠지? 그냥 휴대용 모루일 뿐이야. 또한 제작자가 제공하는 휴대용 제작대도 있어. 역시 같은 거야, 제작대. 마법 부여 기능은 책에서 직접 30레벨까지 마법을 부여할 수 있게 해줘. 실제 책장으로 둘러싸지 않아도 돼. 그리고 카우보이 기능도 있는데 이건 뭐든지 탈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이런 흥미로운 기능들이 있어. 스킬 중에 마법 부여사 기능. 알겠지? 이건 이렇게 설명돼 있어. 마법 부여에 필요한 최소 레벨 요구치를 낮춰준다. 이 효과는 스킬의 4단계마다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마법 부여 테이블은 보통 최고 인챈트에 30레벨이 필요하지만 최대 인챈터 스킬로는 같은 옵션이 25레벨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다른 비용들도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 3레벨에서 2레벨로. 알겠죠? 감소가 극단적이진 않지만 경험치 뱅크와 다른 스킬과 결합하면 경험치 활용을 최적화할 수 있어요. 또한 민첩한 손 스킬이 있는데 이건 도구와 무기의 내구성과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특정 사용에서는 도구의 내구도가 줄지 않으며 이는 무작위지만 고레벨에서 더 자주 발생해요. 실질적인 결과는 예를 들어 곡괭이는 보통 1000블록 정도 지속되고 최대 레벨에서는 수천 블록까지 갈 수 있어요. 이건 대략적인 예시지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물론 우리는 자원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특히 곡괭이를 수리해주는 멘딩 마법이 있다면 곡괭이가 천천히 닳기 때문에 훨씬 적게 사용해도 적은 사용으로. 알겠죠? 덜 마모되니까요. 이것도 고려해야 할 매우 긍정적인 점이에요. 이 모든 기능들이 책을 휴대용 제어 센터로 만들고 마법 부여와 도구 사용을 더 쉽게 해줍니다. 좋아요. 마지막으로 마인크래프트에서 자석과 모래 보물 사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사실 지금 사용 중이라서 이 아이템들을 버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한번 더 자세히 볼게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 능력들이 있고 자석 기능이 있어요. 보이죠? 기본적으로 자석 능력은 이런 방식으로 얻을 수 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이 아이템들을 바닥에 떨어뜨리면 이 스크롤이 자동으로 제작돼요. 그리고 자석 기능은 기본적으로 뭘 하냐면 더 먼 거리에서 아이템을 주울 수 있어요. 지금은 4블록 거리지만 최대 8블록까지 늘릴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이걸 던져도 멀어져도 아이템이 저에게 끌려오는 걸 볼 수 있죠.
좀 더 빨리 움직여 볼게요. 알겠죠? 하지만 상관없어요. 어떻게 던져도 항상 제게 돌아와요. 바닥에 던져서 떨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안 되네요. 너무 강해요. 좋아. 이제 우리가 모든 아이템을 모을 거라는 뜻이야. 알겠지? 능력도 비활성화할 수 있어. 알겠지? 우클릭하면 비활성화되고 이렇게 하면 작동하지 않아. 기본적으로 다른 게임처럼 동전이 플레이어 쪽으로 오는 자석 효과가 생기는 거야. 그리고 모래의 보물도 있어. 알겠지? 여기 있는 이게 모래의 보물인데 기본적으로 모래에서 보물을 찾게 해줘. 아니 더 이상 없어. 여기선 모래에서 보물을 찾을 수 있다는 것만 적혀 있어. 알겠지? 이론적으로는 묻힌 보물이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 저기 있네. 이론적으로 묻힌 보물이 있어. 알겠지? 자, 이제 삽을 써볼게. 이게 정말 그런지 테스트 해볼 거야. 왜냐하면 갑옷이 있네. 이건 스킨 능력 때문이야. 이렇게 탐험하면서 자석 효과까지 있으니 정말 편하네. 지금은 아레나에서 특별한 드랍을 못 봤어요. 솔직히 포르투나로 인챈트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자, 인챈트 아포춘 3. 그럴 수도 있겠네요. 좀 바가지 쓴 기분인데, 그치? 자갈로 시도해볼게요. 특별한 드롭을 얻으려면 여기서는 특별히 모래라고 되어 있죠. 맞죠? 지하로 내려가 볼게요. 여기 제가 텔레포트한 보물이 있지만 다른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네요. 조금 더 해볼 수 있지만 다 시도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됐어요. 알겠죠? 자갈로도 다 해봤고 심지어 의심스러운 모래도 얻었어요. 작동하지 않는 것 같네요. 제가 언급하지 않은 다른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여기 몹 리펠레언트가 있네요. 알죠? 이건 적대적인 유닛들, 적대적인 개체들을 밀어내서 당신의 뒤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좋네요. 흥미롭네요. 사일런트 풋 능력도 있어요. 주사위, 당신이 만드는 모든 진동의 방향을 줄여줍니다. 죄송합니다. 당신이 만드는 모든 진동의 방향을 줄여줍니다. 이렇게 하면 감시자와 마주쳤을 때 소음이 줄어들고 그런 것들이죠. 그 외에는 별로 없어요. 더 이상 할 말은 없어요. 이미 모든 것에 대해 언급했어요. 마지막으로 카우보이 능력이 있는데 이해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말을 더 빨리 탈 수 있어요. 자, 우클릭 저기 있네요. 안장을 올려놓으면 됩니다. 올레 올레.